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시도교육청 스팀 교육 성과 공유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유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전국의 스팀 선도학교 중 각 시도교육청별 우수 사례를 선정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틀에 걸쳐 11개 지역의 스팀 선도학교 성과 공유 발표가 진행되고 오늘은 그중 4개의 학교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15분씩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여기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옆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4개 학교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탑스쿨 학습 공동체를 통한 스팀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전의 하기중학교 전시철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저는 대전 하기중학교 교사 전시철입니다. 예, 하기중학교에서 교육연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팀 선도학교 운영 주제는 탑스쿨 학습 공동체를 통한 스팀 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학교는 대전광역시 지정 스팀 연구학교와 병행해서 선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 2006년도에 개교해서 현재 한 15년 정도 된 학교이고 현재 전교생이 493명 정도 됩니다. 교원은 총 32명이며 모두 스팀 선도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대덕 연구단지와 접근성이 우수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모두 학업에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물리전공으로 스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교사들도 열성적으로 스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연구의 개요에서 연구의 결과입니다. 자, 먼저 연구의 개요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탑스쿨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면 TOP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학교를 의미하는데 이 TOP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학습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운영의 필요성은 암기 위주의 교육, 과학 및 수학에 대한 흥미 저조,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추구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스팀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운영의 목적은 탑스쿨 기반 조성, 스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스팀 교육 지역사회 확산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한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스팀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 및 실태 분석입니다. 뭘 브레인스토밍이 생각보다 좋은 선행 연구 관련 이론 탐색, 1차 년도 성과 분석을 통하여 학습 공동체의 스팀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스팀 수업자료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팀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학생 및 교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과제의 설정입니다. 연구과제는 첫째, 스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탑스쿨 기반 조성, 둘째, 스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셋째, 탑스쿨 스팀 교육 지역사회 확산입니다.
연구의 설계입니다. 대전 하기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과제의 실행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학교가 이제 10월 23일 날 스팀 연구하고 선도학교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전시회 사진입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제가? 네, 들립니다. 발표 예, 진행해 주세요. 예. 첫 번째 과제인 스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탑스쿨 기반 조성에 대한 세부 실천 사항은 첫째, 스팀 교육 환경 조성, 둘째, 학습 공동체 스팀 역량 강화입니다. 제가 스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창의융합 1실하고 2실, 과학교실 1, 2실을 스팀존으로 구축하였고 스팀 홍보 활동은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팀 도서 구입은 융합교육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 50여 권을 구입하여 도서관에 비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모든 곳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ICT 활용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스팀 교육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스팀 이해교육,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법,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안에 대해서 전체 교사 대상으로 10회 연수를 실시하고 분과별 학년 특색에 맞는 연수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3회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자 특강을 6회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홍보 활동을 3회 실시하여 스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는 학년별로 그다음에 교과별로 조직하여 매월 2회 운영을 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수 학습 자료를 공유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스팀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세부 실천 내용은 첫째, 스팀 교수 학습 과정안 구안 및 적용, 둘째, 다양한 스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기 초에 교사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스팀 교수 학습 과정안 구안 및 적용을 위해서 각 교과별로 스팀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과 진도 계획에 스팀 교육 계획을 기록하여 스팀 교육 시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교과 학습 내용 옆에 스팀 수업 내용을 기록해서 한눈에 학기별로 스팀 수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팀 연계 수업이 가능한 단원을 교과별로 분석해서 교과 내 수업형, 교과 연계형 수업을 적용하여 스팀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작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스팀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6개를 조직하여 다양한 스팀 관련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입니다. 주제가 있는 스팀 주간 프로그램은 일주일간 학년별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각 교과에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학년은 마을 공동체, 2학년은 전통문화, 3학년은 세계화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제가 있는 스팀 주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수업 내용인데 주제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마을 공동체로다가 정했으며 중심 교과는 수학
수학입니다. 수학에서는 우리 동네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 포스터 제작하기를 했습니다. 국어에서는 우리 동네 하플 찾기, 영어에서는 우리 동네 관광지도를 영어로 제작하기, 사회에서는 우리 동네 문제점 조사하기, 과학에서는 학교 주변 생물의 다양성 조사 및 생태지도 만들기, 음악에서는 우리 동네 홍보성 만들기, 체육에서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 안내서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활동한 사진과 공개 수업 장면입니다. 공개 수업은 사전에 학생들이 통계 포스터를 제작하고 학교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발표는 가정에서 실시간 쌍방향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6교시예요. 자, 이제 오늘도 신나게 수업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뭐 한다고 했어요? 운동을 즐겨하며 운동하는 것을 재미있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설문 결과 문학적인 문화 네, 저희가 이제 수업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요 통계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학교에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각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를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돌아가서 조장이 요 찍은 것을 그 줌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어에서 국어하고 체육에서 만든 통계 포스터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과학 관련된 통계 포스터입니다. 예, 스팀 캠프는 본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창의 프로그램, 리더십 교육, 그다음에 체험 학습을 8월 11일부터 11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위험은 있었지만 체험 중심의 다양한 스팀 활동을 전개해서 운영했습니다. 교내 스팀 체험전은 학년별로 20개 프로그램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의 부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찾아가는 체험장 형태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인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N+1의 형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체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문지 및 소감문 작성을 통하여 수학 및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얻어서 내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일간의 교내 체험전 운영을 통하여 수학 및 과학에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학문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은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진로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탑스쿨 스팀 교육 지역사회 확산의 세부 실천 내용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팀 체험활동, 스팀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한 스팀 체험활동은 국립중앙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전의 생태환경과 연계한 스팀 체험활동은 1학년 학생과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체험활동을 통하여 생태하천에 대하여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초등학생 초청 스팀 체험전은 인근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20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으로부터 오전에 문자로 자가진단을 받고 현관에서 발열 체크 및 건강진단표를 작성하였고, 최대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7개 교실로 분산하여 안전하게 체험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꾸러미를 제작하여 체험전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운영 방식은 활동지에 QR코드를 넣어서 학교에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로 자유롭게 시청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근 초등학생 초청 스팀 체험전을 통해서 스팀 교육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팀 선도학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학교와 스팀 교육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3월에는 스팀 선도학교 운영계획 관련 컨설팅을, 10월에는 운영에 대한 중간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11월 19일 목요일에는 스팀 성과 발표회를 실시하여 스팀 선도학교 연구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1년간 각 학교의 우수 사례를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연구의 결과입니다. 연구의 결과는 그 만족도 조사를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수업 만족도에서는 대략 88%의 학생들이 만족하였으며 91%의 학생들이 스팀 수업에 재밌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76%의 학생들이 스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반응하였고 89%의 학생들이 계속 스팀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참여한다고 반응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하여 스팀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융합적인 사고력이 신장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스팀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선도학교 결과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융합인재 교육에 알맞은 평가 방법의 개발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신 대전 하기중학교 전시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노벨 엔지니어링으로 문제 해결력 신장하기라는 주제로 제주 영평초등학교 이선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문을 저희에게 개인 채팅으로 보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의견 나눌 수 있도록 다 같이 볼 수 있는 채팅으로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자 이선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평초등학교 교사 이선영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부터 노벨 엔지니어링으로 문제 해결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실행되었던 우리 학교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년차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보자는 경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년 초 계획되었던 교육과정이 전면 수정되었고 스팀 선도학교 운영도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1학기 중반에 등교 수업이 지속되어 스팀 교육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지요. 그때 주목했던 것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온작품 읽기였습니다. 책 속의 인물의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경험이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과 스팀을 연결한 노벨 엔지니어링에 주목하였습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은 학생이 책에서 문제를 찾고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보는 활동입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의 단계는 크게 책 읽기, 문제인식, 해결책 설계, 해결책 구현, 피드백, 업그레이드, 이야기 다시 쓰기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1학기 말부터 교육과정을 살피고 공동 수업안을 계획하고 2학기에는 수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운영 내용 중 4, 5학년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5학년 사례는 우리가 만드는 선량한 수송수단 여행입니다. 불량한 자전거 여행과 실과 수송수단 구상과 제작이라는 성취 기준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주인공 호진이가 삼촌이 추천한 자전거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호진이가 자전거 여행을 떠나며 만난 길 중에 가파른 가지산을 만나는 장면을 보고 학생들과 함께 가지산을 올라갈 수 있는 수송수단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선량한 수송수단 여행의 스팀 요소는 움직임의 원리, 빠르기 비교, 수송수단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설계, 경사를 넘어야 하는 수송수단의 탐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송수단의 외관도 고려하였습니다.
제작한 수송수단을 작동하면서 측정한 속력 데이터는 이후 수학과 과학 시간 학습 자료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수송수단을 구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수송수단의 형태, 구동장치, 조향장치 설계, 경사 이동 미션 해결, 외관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수송수단의 형태는 유니맷을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고른 다양한 준비물을 이용하여 구안한 설계도에 맞게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바퀴 달기, 바람을 이용하기 등의 방법으로 구동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2개의 모터를 장착하고 모터의 위치도 변화시키고 이동을 위한 형태의 변화, 고무줄의 힘만 이용한 장치, 모터의 자석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조향 장치도 있었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수송장치는 외관 또한 고려해야 했습니다. 높이가 높은 박스형인 경우에 실제 작동할 때 움직임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아이들은 외관을 수정하였습니다. 학생 활동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실제 만들어진 수송수단은 3m 달리기, 경사로 오르기, 방향 바꾸기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작동하려니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터를 잘못 달아서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바퀴에 추인 빨대가 길어서 방해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여 다른 친구들이 만든 자석을 이용해서 더 추가해서 수정도 하였습니다. 경사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산출물을 피드백하며 빠르게 개선하였습니다. 선량한 수송수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수송수단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이야기 재구성입니다. 가지산 넘기라는 인물의 문제에 자신이 만든 수송수단을 넣어 이야기를 바꾸어 써보았습니다. 수송수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자신들의 오류도 들어가기도 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성취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4학년 사례입니다. 4학년의 온작품 읽기는 뚜러머당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순덕이의 일상을 통해 제주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문장도 대부분 제주도 사투리가 되어 있고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은 온작품을 중심으로 사회, 국어, 수학, 미술 교과 성취 기준을 엮어 만들었습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의 시작은 2학기 사회 시간에 저출산, 고령화, 정보통신 기술로 달라진 세상을 배우다가 한 학생이 우리 할머니는 저보다 진이에게 친절해요 라고 하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듣고 뚜러머당의 인물인 혼자 사는 가시낭밭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서로 돕던 옛날 제주의 모습과 달리 첨단 기술이 발전한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보살핌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스팀 준거는 AI가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는 원리 알기, AI의 센서를 알고 사람에게 맞는 AI 디자인 해보기, 학년 수준에 맞는 절차적 사고를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경험하였습니다. 2학기 시작하며 온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책을 챕터별로 읽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챕터는 3번째, 혼자 사는 가시낭밭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서로 돌보며 나누는 문화가 있어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이웃들이 보살핀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읽고 마냐 2020년 현재 가시낭밭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주변에 산다면 할아버지가 쓰러질 땐 누가 도와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용되는 AI를 떠올렸습니다. 제주어를 사용하는 이웃을 위해 AI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생각을 모으고 탐구하였습니다.
활동 첫 단계로 절차적 사고의 경험을 위해 학년 수준에 맞게 언플러그드 놀이와 코딩 체험을 했습니다. 고품제기라고 하는 숨바꼭질 놀이의 절차도 알아보았고요. 조건에 맞게 글도 쓰고 코드.org라고 하는 온라인을 통해 절차적 사고도 경험하고 스파이를 찾아라라고 하는 놀이를 통해 조건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AI에 대해서 찾아보고 AI의 다양한 센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AI가 인간의 말을 구별하는 방법을 호출 명령어 인식 단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고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시낭밭 할아버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브레인스토밍 해보았고 위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하였습니다. 위험한 말을 인식한 AI가 가시낭밭 할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았고요. AI에게 필요한 센서와 기능, 형태들을 생각하며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크기, 모양, 센서를 생각하며 AI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디자인에 머물지 않고 이를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아까 보았던 AI가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AI도 구안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한 활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주위에 많은 가시낭밭 할아버지에게 AI가 자신의 기능을 통해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이야기로 쓰여졌습니다.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AI 기술과 IT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도움들이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모여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2020년 우리 학교는 노벨 엔지니어링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친구와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하면서 교사들은 동료와 함께 수업을 공유하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팀 교육을 통해 주변의 문제를 보는 민감성을 키우고 친구와 함께 문제를 찾고 해결해 보면서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제주 영평초등학교 이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는 메이커 교육을 기반으로 한 STEM 학교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충북 충주 삼원초등학교 문유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충북 충주 삼원초등학교 스팀 선도학교 담당교사 문요한입니다. 지금부터 본교가 운영한 스팀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본교는 올해로 스팀 선도학교 2년차로 19년도 처음 선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전 교원이 모여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협의를 통해 본교만의 장점과 특화된 것을 분석한 결과 본교에 위치한 학교 내 무한상상실, 지역 발명교육센터, 메이커 교육 연구학교라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여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기로 방향성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교의 스팀 선도학교 주제는 메이커 교육을 적용한 창의융합 문제해결력 함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스팀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며 학생 자신감 향상과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우선 스팀 선도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스팀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주제로 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였고 매월 학년별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 협의 등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스팀 교육에 대한 이해, 코딩 교육과 다양한 기자재 사용 등의 전문적 기술을 익히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동 협의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실을 중심으로 학교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합하고자 무한상상실을 재정비 먼저 하였고요. 기존의 발명교육센터에 보유한 발명 창작실,
발명 공작실, 발명 정보실과 학교 내 무한 상상실을 합하여 방송 제작실, 3D 프린터존, 무한 상상 나눔터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장비로 3D 프린터, 3D 펜, 노트북, 피지컬 코딩 교구 등을 구비하였고 직소톱, 트리머, 레이저 커팅기, 레이저 각인기 등의 제작 도구도 준비하였습니다. 인프라 조성 후 스팀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순서로는 학년별 스팀 교육과 메이커 교육 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학년별 교육 내용 체계를 정리한 후 프로그램별 주제 관련 교과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본교 스팀 수업 모형 구한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해 첫 번째로 각 학년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각 교과별 연계 지도가 가능한 지도 요소, 메이커 활동, 코딩 활동, 3D 모델링, VR과 AR, 발명, AI, 드론 총 7가지 영역을 추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학년별 지도 요소를 내용 체계와 초등 6기 학년의 학습자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학교 스팀 프로그램을 정리하였습니다. 1에서 3학년은 기초 단계로 주로 도구 및 재료의 조작 활동 위주로 구성하였고 4학년과 5학년은 과학 실험과 탐구를 바탕으로 코딩, 3D 모델링, 다양한 피지컬 코딩 교구 등 기술적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과학 교과 중심으로 스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6학년은 5개 학년에서 학습한 기초 역량을 가지고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배치하였습니다. 모든 학년은 환경, 역사, 사회 요구 등을 반영한 학년별 특색 있는 활동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이후 각 주제별 관련 교과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본교 스팀 교육 모형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본교에서 개발한 3원 상상 나눔 프로젝트 모형으로 설계한 수업 워크북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에 대한 설계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워크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과와 창체를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별 교과 시간과 창체 시간을 연계하여 교과 융합형으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조사한 과정을 창체 시간에 산출물을 제작하고 그 산출물을 공유하는 순서로 운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학년에서 현재 이슈인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감염병 예방 물품 만들기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 또는 국어 시간에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 학생 개개인이 조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과학 시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 지식, 마스크의 역할에 대한 실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미술 시간에 감염병 예방 물품을 디자인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는 각자가 디자인한 감염병 예방 물품을 제작한 후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만든 그 산출물 결과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로는 숨쉬기 편한 마스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리두기가 좀 더 쉬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마스크, 그리고 음료 취식을 위한 개폐형 마스크 등을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탐구하여 구상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도교육청 지침상 모든 활동별 탐구를 모두 이제 제한적으로 하고 주로 교사의 지도 아래 개별 탐구 활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메이커 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각 학년에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학년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1, 2학년은 주로 기초 탐구를 바탕으로 제작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3학년은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는 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학년에서 활동했던 수업 사례를 하나를 예시를 들면 3학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에코봇 만들기를 주제로
자원 낭비와 로봇, 업사이클링에 대해 각자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이 미리 준비하여서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개별 탐구를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그 이후 각자가 에코봇을 만들어 그림 그리기 또는 바닥 쓰레기 치우기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교에 위치한 발명교육센터를 활용하여 발명 개념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스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수업 사례를 하나를 예시를 들면 6학년을 대상으로 나만의 LED 안내판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주 지역에 있는 라이트월드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리고 LED 장치와 전기 장치에 대해 과학 시간을 통해 탐구한 후에 각자 LED를 이용한 나만의 안내판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메이커 스팀 동아리 활동 운영으로 본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 활동을 스팀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각 학급 자치회에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6월부터 10월까지 학생들이 이제 3분의 2 밀집도를 가지고 등교하였는데 그 5개월간 우리 학교에서 고쳐야 할 점 또는 보완했으면 하는 점을 각자 팀별로 찾아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탐구하고 그 탐구한 내용을 가지고 메이커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스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부분입니다. 올해는 처음 계획과 달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스팀 교육 스팀 교육 활성화 부분을 조금 축소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로봇 교실,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목공 교실, 그리고 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 탐구 교실 운영.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각 학교 학생들을 초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그 담당 교사가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커 스팀 교실 등을 최소한으로 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팀 위크를 운영하였는데요. 스팀 위크는 아이디어 생성 및 창작의 과정으로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한 메이커 활동 산출물을 공유하여 학생 창의 융합 역량의 발전 기회를 가지고자 스팀 위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스팀 위크는 초기 계획과 달리 체험 부스 등은 운영하지 못하고 학교 한쪽에 그동안 산출물을 전시하고 서로 공유하는 활동으로 대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수업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먼저 6학년에서 운영한 스마트폰 게임기 디자인 수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이로 센서 등을 학생들이 탐구하고 게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디자인을 탐색하여 설계하고 학생 개개인이 디자인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작품을 실행해보고 보완하여 최종 작품을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만의 게임패드 디자인 설계와 산출물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출물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활동은 5학년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실과 수송수단에 나오는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수송수단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초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송수단 만들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선생님들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자동차 만들기 단계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제동장치, 구동장치를 직접 만드는 활동에 있다면 초등학생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서 적용한 프로그램은 시중에 현재 구매할 수 있는 호버보드를 이용한 카트라이더인데요. 이 호버보드를 이용한 카트라이더가 구동장치와 제동장치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수송수단에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탐구하고 디자인하여 직접 호버커트에 타고
운동장에서 타보면서 시운전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운전하는 활동은 빠져 있는데 아직 저희가 스팀 선도학교에 프로그램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제작까지는 마치고 이거를 나가서 타는 활동을 아직 지금 학생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시운전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6학년 동아리 활동 중 하나로 학교 공간을 본인들이 재구성하여 목재 등을 도구를 직접 사용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팀별로 학교 공간의 문제점을 찾아서 협의하고 공간 구성을 팀별로 디자인한 후에 작품 제작을 팀별로 그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설치하여 완성한 작품은 기존 공간에 학생들이 휴식 공간이 서로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조사하여서 오른쪽 같이 자기들이 공간 재구성을 실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스팀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신 충북 삼원초등학교 문유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발표는 미래를 여는 주도성 스팀 교육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둔천초등학교 김혜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3년차 스팀 선도학교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스팀 교육에 힘써 왔습니다. 학생들이 나오는 날보다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서 연초에 많은 것을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축소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네, 차례로 제1장 스팀 운영 주제, 제2장 스팀 교육 환경 조성, 제3장 스팀 수업 프로그램, 제4장 스팀 동아리 운영, 제5장 성과 공유 확산 순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1장 본계의 스팀 운영 주제입니다. 본계의 스팀 운영 주제는 학생 주도성 스팀 교육입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도전하고 성취해가는 스팀 교육 활동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제2장 스팀 교육 환경 조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교에서는 스팀 교육 환경 조성으로 교실 및 복도 환경을 상시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미래 교실 과학실을 스팀 실습실로 구축했습니다. 태블릿 PC를 다량 확보했고요. 무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학년 연구실에 앞으로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관련 교구 및 관련 기자재를 확충했습니다. AI 로봇 및 여러 로봇을 구비했고 드론 기기, 3D 프린트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스팀 교육의 이해 및 운영 과제 안내 연수를 유튜브에 올려서 연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도구 및 온라인 활용 교육을 연수를 여러 차례 줌 연수로 실시했습니다. 또 블렌디드 러닝으로 수업 만들기를 신윤옥 선생님을 모시고 줌 연수로 실시했습니다. 예, 이어서 교원 역량 강화로 블렌디드 교사별 교육과정 연수를 줌 연수로 여러 차례 실시했고요. 교사별 블렌디드 교육과정 설계 및 수업 컨설팅을 학년별로 해서 수업 장학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서 전문성을 강화했는데요. 주제로는 학생 주도성 향상을 위한 융합교육과정 운영 방안, 또 다른 주제는 다양한 융합 수업을 통한 행복한 배움이라는 주제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전 교원의 30% 이상 스팀 관련 연수를 이수했습니다.
예, 제3장으로는 스팀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본계에서는 스팀 수업을 위해서 학기 초에 스팀 프로그램 연간 계획을 학년별로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학기 초에 계획을 변경 수정해 나가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크게 보이는 것은 1학년 연간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4학년 연간 계획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본교만의 스팀 수업 프로그램 모델을 고안 적용했습니다. 3학년 스팀 수업 프로그램을 잠시 보시면 선생님들이 쉽게 짤 수 있도록 주제, 관련 교과 및 적용 단원, 목표, 학습 목표, 스팀 요소, 개발 의도, 스팀 준거, 차시별 계획 총괄표, 평가 계획 순으로 꼭 필요한 요소만 넣었습니다. 학년별 스팀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 2학년군 스팀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1학년을 보면 도란도란 봄동산이란 주제로 봄나들이 가서 식물을 관찰하고 재활용 페트병에 화분을 만들어서 모종을 심고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봄꽃으로 다양한 모양을 꾸미길 했습니다. 다음은 2학년은 여름곤충 진동 무당벌레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름철 곤충을 조사 관찰하고 무당벌레 진동 로봇을 만들어서 경주하는 재미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3, 4학년군 스팀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3학년은 생명의 존중, 생명의 소중함, 동물 탐험이라는 주제로 21차 시에 스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배추 흰나비 한 사리를 관찰하고 좋아하는 동물을 특징을 관찰해서 입체로 표현하고 노래로 소개하기, 코딩, 비봇 움직여보기, 제인 구달, 마더 테레사를 읽고 동물 구호 단체 활동으로 실천 의지 강화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학년입니다. 4학년은 재생종이로 엽서 만들기라는 주제로 우유곽을 일일이 풀어서 종이풀로 만들고 재생종이를 만들어서 캘리그라피로 나만의 엽서 꾸미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지 다지기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5, 6학년 스팀 수업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5학년 보시겠습니다. 5학년은 지구를 지키기 쉬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단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만의 단열이 잘 되는 집 만들기를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6학년인데요. 6학년은 주제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마을이라는 주제로 20차시의 스팀 프로젝트를 한 달 동안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지도안을 보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이 쏙 들어서 가르칠 때도 더 신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정말 가슴 설레게 한 프로그램이었답니다. 네, 활동 모습을 보겠습니다. 도덕 시간에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를 읽고 북극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회 시간을 통해서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조사해서 패들렛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회 시간에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우리 집 에너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또 과학 시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활동을 했는데 행업 밑으로 했습니다. 실가 시간에는 오조봇의 구조와 기능을 익혔습니다. 미술 시간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별 계획을 세웠는데요. 계획 세울 때 원격 수업이라서 행업 채팅방에서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줌 수업으로 에너지 마을 개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개별로 집에서 일단은 만들고요. 등교 수업했을 때
친구들이 모여서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에너지 마을을 완성하고 난 뒤에 오조봇을 운행하고요. 작품 전시 및 소감 나누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 시간에는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하기, 친환경 소비 생활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스팀 수업 프로그램으로 스팀데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팀데이는 스팀 수업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교육과정 계획에 의거해서 2차 시나 4차 시로 운영했습니다. 1학년을 보시겠습니다. 1학년 주제는 여름철 에너지 전략, 또 무게 중심 알기 두 개의 스팀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부채 만들기, 오뚜기 만들기, 거꾸로 도는 팽이 돌리기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주제는 진동 무당벌레 로봇 만들기를 했습니다. 로봇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재밌게 움직여보고 경주도 해봤습니다. 3학년 주제는 우리가 지키는 초록 세상이라는 주제로 환경실천법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도 쓰고 하브루타 질문 만들어 토의도 하고요. 청소 로봇 조립을 했습니다. 네, 4학년은 우리 생활 속 과학이라는 주제로 보로노이 빛상자, 모기 퇴치제를 만들고 재생 종이를 만들어서 캘리그라피로 엽서 쓰기를 하였습니다. 네, 5학년 주제는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나만의 단열이 잘 드는 집을 만들어서 그 집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6학년 주제는 친환경 에너지 마을 만들기인데요. 이것은 스팀 수업과 연계해서 운영한 활동입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하면 풍력 자동차고요. 요거는 수소 전기차에다가 충전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전기를 생산하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작품이 나왔습니다. 스팀 수업이 이렇게 창의력 개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이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발표에는 본교 스팀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학년에서 6학년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문제를 정해서 개별 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3월 초에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연구 노트를 제작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교사들이 점검 지도를 하고요. 11월에 학급별로 프로젝트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프로젝트 작품은 책자로 만들어서 3학년에서 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배부합니다. 예,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발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방법과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 발표하고 즐겁게 참여하는데요. 이 발표의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실이고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그죠? 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보기 좋습니다. 예, 복도 전체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참 열심히 잘하고 있죠. 예,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발표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우문현답 정책 마켓이라는 것인데요. 6학년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해서 현명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정책 제안, 장단점 파악, 정책별 구체적 실현 방안 세우기, 정책 제안서 작성해서 정책 마켓데이에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정책 마켓데이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주 3회 등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행이다 싶어요. 그리고 이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교사는 길잡이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학급별로 다양한 주제를 이제 계획 세운 것입니다. 대충 보면요. 반려동물 보험, 그리고 유기견 보호, 편한 교복 제작, 학생들의 휴식
공간 보장, 뭐 이런 것들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아이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패들렛에도 올려서 전시를 했습니다.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탐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글입니다. 저희 학교에, 우리 학교의 자랑글입니다. 제4장 스팀 동아리 활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는 스팀 동아리 활동이 4가지 이루어졌는데요. 우선은 태블릿 PC 음악 동아리 활동입니다. 창체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태블릿 PC에 음악 연주 앱을 활용하고 악곡 연주 지도를 했습니다. 4학년 대상으로 10시간 운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팀 코딩 동아리 활동입니다. 창제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피지컬 코딩 및 언플러그드 코딩 융합 교육을 지도했습니다. 4학년 대상으로 10시간 운영했습니다. 대면 및 원격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한 세대 연계 코딩 융합 체험 활동입니다.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방과후 교육 활동이 없었는데 이 활동만큼은 진행했습니다. 한 세대와 연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자율주행 코딩 및 미래 도시 계획하기 등 코딩 융합 교육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학년 대상으로 10시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이커 교육 활동인데요. 방과후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실생활 문제를 접목하여 전동 생펜을 활용한 창작 활동 및 아두이노를 활용한 메이커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6학년 대상으로 9시간 운영했습니다. 메이커 동아리 활동 모습입니다. 자동차 차단기 만들기, 반딧불 전도개, 그다음 물구나무 램프, 아크릴 앉아야 되겠지. 예, 간단한 작품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제5장 성과 공유 및 확산입니다. 본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 설명회를 못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누리집에 스팀 자료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또 공유 확산을 위해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홍보했습니다. 신문기사 보도자료가 3가지 났는데요.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꿈과 끼를 찾아가는 프로젝트 발표회입니다. 경인 일보와 경인 매일일보에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스팀 메이커 동아리 운영. 예, 이거는 수도권 일보와 브레이크 뉴스에 이제 2 기사가 나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힘을 내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요. 자, 힘을 내요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 공유 확산한 배움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따뜻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다른 이 길을 좀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오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이제 끈적이니까 거칠게 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이고 아득한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일상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이 이렇게 가득해. 반드시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 보건소이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감염병 팀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상자 보이세요? 저희가 모든 상자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그냥 몇 개만 들고 나왔어요. 가장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코로나에 걸릴까 무서워죠. 시민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희에게 선생님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잘 보셨나요? 자,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한 스팀 만족도 조사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 90% 넘었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는 실지 못했지만 스팀 선도 학교 사업이 올해 종료되어도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팀 교육에 대한 우리 본교 학생들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영상으로 또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과학을 좋아하게 뭔가 생물이나 몸의 목표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미술이랑 수학이랑 과학을 다 합쳐서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흥미를 좀 더 가져서 조금 학교 시간이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게 되면서 과학이나 탐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 그냥 재밌었어요. 스팀 수업에 대해 가지고 나 뭔가 여러 가지를 이제 코로나라는 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요. 네, 이상으로 둔전초등학교의 스팀 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다양한 스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선생님. 네, 발표해주신 경기도 둔전초등학교 김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으로 오늘 세션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전 하기중학교 전시철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철 선생님 음소거 해제 한번 해주시고요. 예. 네,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왔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활동이 쉽지 않았고 특히 스팀 교육은 그 여파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발표 중 기존 부스 운영 형태에서 찾아가는 활동 형태로 바꾸셨다고 한 것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활동 형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그 과학실하고 수학실, 그다음에 영어실에다가 이제 부스를 20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인기 있는 부스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각 반 이게 어차피 저희가 각 개인별로 다 떨어져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칸막이도 다 설치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올해는 그 반별로다가 프로그램이 저희가 20개를 준비해 놓고 반장들한테 선택을 하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먼저 선택하게 해서 그 프로그램은 이제 2개씩만. 그전에는 막 많이 하면 6개도 하고 7개도 체험을 했는데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다가 2개 프로그램을 그 반장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택을 하면 저희 그 동아리 그 봉사활동하는 그 학생들이 그 교실에 가서 그 재료를 이제 다 똑같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은 저희가 동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다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또 설명을 하면 또 뭐 이제 침이 튈 수도 있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동영상을 학생들한테 시청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봉사하는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운영하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오후에 1시간, 그러니까 40분씩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40분씩 2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40분, 그러니까 3시간을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소감문 작성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하는 거 이렇게 해서 3시간씩 했습니다. 예.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만약에 이게 대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면 추가 질문을 받고 했을 텐데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질문 제주 영평초등학교 이선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요. 네, 제가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책 속에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끄러웠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교사로서 요즘 고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오늘 발표하신 주제 외에 어떤 다른 문제 상황 제시가 있었는지 혹은 문제 상황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늘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수업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할 때 교사의 문제가 학생의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거리가 돼야 진짜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무조건 문제를 찾아나기보다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교과서나 외부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그다음 거리를 두면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업 활동, 교과서를 아이들의 삶과 많이 연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 저희가 온작품을 수업을 했지만 온작품의 작품을 단지 책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뭐 음악이나 신문 기사나 영화 이런 부분도 같이 수업을 연결했고요.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에 택배 기사님들 파업 기사를 보면서 아이들이랑 왜 택배 기사님들이 파업 기사를 했을까? 항상 질문하고 그러면 왜 힘들었을까? 그럼 택배박스의 손잡이를 조절해 본다던가 아니면 물 부족 국가의 책을 보면서 되게 다양한 양상이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왜 물 부족일까?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많이 쓰기만 해서 그럴까? 근데 제주의 과거에 보면 초망이라고 해서 물 부족했던 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애들이랑 그 우리 주변의 걸 연결시키고 우도 제주도 안에 섬 우도의 해수 담화 기술 같은 거를 연결시키면서 아프리카 우리와 다른 아프리카의 와카와터라던가 이런 적정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적정 기술에도 관심 갖고 우리 지역의 문제도 관심 갖고 세계의 문제도 관심 갖기도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성공한 적정 기술뿐만이 아니라 실패한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실패했지만 그 노력이 수정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할 때 버그를 다시 개선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하거나 피드백하면서 개선하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나? 그리고 수업에서 교사들과 가서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 나왔고 이런 재료가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은 저희가 독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수업 사례들과 연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우리 수업으로 만들어보자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창의재단에 탑재됐던 다른 선생님들이 이전에 했던 스팀 교육 사례들도 많이 참고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노력되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애들이 이런 경험에서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뭔가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생각은 글로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글로벌로 하게 하고 그게 체인지 메이커라고 생각했고 선생님들과의 연결, 아이들과의 연결, 세상과의 연결이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문제 상황을 아이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게 정말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해결해 보고 싶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더 편하게 스팀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으로는 삼원초등학교 문유아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유아 선생님, 스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5학년은 국어와 과학, 미술 시간에 감염병 예방 물품 만들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와 감염병을 어떻게 연결 지으셨는지 감염병 예방 물품에 대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스팀 연구부장을 하면서 스팀 선도를 학교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요. 5학년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 수업은 직접 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하면서 수업 그 스팀 관련 교육 활동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잡았던 방향은 저희가 일단은 성취 기준이 각 학년별 그 교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이제 그 안에 교과서 안에 있는 지문 같은 거는 그 지역 상황이나 그 시대 상황으로 맞춰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5학년 뭐 교과 단원 중에서 국어 단원 중에서 자신의 경험 얘기하는 단원이나 그리고 겪은 일을 써요 뭐 그 다음에 글쓴이 주장 정리하기 뭐 이런 단원들이 있는데요. 그 단원들을 학습을 아이들이 같이 할 때 지문을 현재 코로나 상황을 맞춰가지고 뭐 마스크 썼을 때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다던가 또는 뭐 TVN이나 뭐 이런 방송들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 내용을 글로 다시 정리해서 함께 시청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자기의 느낀 점 또는 뭐 정리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쓸 때 또 코로나 관련돼서 각자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내용을 쓰고 그거에 연결을 해서 이제 과학 시간에 뭐 용액이나 용해 이런 단원에서 마스크 관련 교육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과학이나 이런 기술 같은 과목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과목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국어라는 과목과 연결이 매끄럽게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주신 문유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둔전초등학교 김혜경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경 선생님 들리시나요? 네, 질문 읽어드릴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교사입니다. 하신 활동이 정말 많으시고 알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학년에서 6학년 모두 융합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3, 4학년 학생들은 연구 노트를 쓰고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 4학년 연구 노트 및 융합 프로젝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학년 친구들의 경우 스팀 교육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본교가 3년 차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학부형들도 별로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니까 좀 싫어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걸 홍보하고 자료도 제공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1년, 2년, 3년 거쳐오면서 벌써 학부형들도 그것을 터득하고 아이들도 이 방법을 터득하면서 점점 적응하고 3년 차는 아이들이 수월하게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구 노트 쓰는 것은 특별히 교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건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거기에다가 기록하는 거지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추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마켓이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 주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셔서 더 놀라운데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실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인 문제 또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좀 적게 하고 서로 모으고 공통 주제를 모으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모았어요. 관심 있는 아이들끼리 모으고 그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찾아서 관심 있는 아이들을 서로 이제 3명, 4명, 5명 모으는 게 가장 힘든 작업이었고, 그 다음 그것이 만들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하고 또 해결 방법을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처럼 운영했어요. 저희들이 동아리 활동처럼 이거를 동아리 활동을 운영한 거예요.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한 5팀, 4팀 맡아서 반별로 다 흩어지게 해서 그것을 직접 팀별로 선생님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팀별로 직접 지도를 하신 거죠.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라고. 하지만 그 선생님은 길잡이 역할만 한 것이지 아이들이 다 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담임이 아니고 저는 6학년 과학 전담이었는데요. 동아리 활동으로 10차시 이상 이것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4개 학교의 선생님들 발표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로써 2020 스팀 교육 성과 발표의 3번째 세션 시도교육청 스팀 교육 우수 성과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발표의 둘째 날인 내일은 2시 30분부터 세션 발표가 시작됩니다. 스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 함께 의견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